10시 투자전략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분위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네, 10시 투자전략실 그럼 오늘 얘기 나눌 주제는 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입니다. 백악관이 삼성전자를 콜했죠. 반도체주들 우리가 뭐 시장 안에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반도체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관련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연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각 이제 언론에서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기사들을 내놨는지 기사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먼저 연합뉴스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현대차 아산공장도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 전했고요. 머니투데이는 미국의 최대 파운드리가 반도체 부족으로 내년에도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서울경제에서는 글로벌 파운드리 CEO가 반도체 부족 해소 2년 뒤에도 장담 못한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기사화했고요. 이데일리는 백악관이 소집한 반도체 회의에 이 셈법이 분주해진 삼성전자라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지금 뭐 기사를 봐도 확인이 되다시피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이 쇼티지 현상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자동차 쪽에서만 이제 한정이 돼 있는 그런 이제 네. 모양새였다가요. 지금 이제 조금 다른 분야로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통신 관련 쪽으로도 조금 지금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전 쪽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디램 같은 경우도 뭐 풍부할 것 같지만 뭐 디램도 이제 조금씩 그 공급이 이제 딸린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낸드 같은 경우 작년에 가장 풍부했거든요. 어떻게 공급이 가장 많았었는데 그럼 이제 낸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쪽도 이제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현지 시간으로 4월 12일 백악관에서 뭐 삼성전자와 제너럴모터스가 뭐 반도체 쇼티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것 같은데 솔직히 차량용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에 있어서 차지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좀 어떤 얘기들이 이번에 오고 갈까요? 네, 일단 뭐 자동차 쪽 분야의 쪽은 뭐 그렇게 크진 않을 네. 것 같고요. 어차피 삼성전자가 뭐 그쪽 자동차 쪽은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아마 시스템 파운드리 쪽으로 아마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지금 그 12일 날 지금 참석하는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나 GM,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아까 기사에서 나왔던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참여를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회사들이 뭐 일단 자동차 관련된 분야도 있지만 그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단순하게 반도체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그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쇼티지가 확대되는 걸 어떻게 이제 막을 수 있느냐. 특히 이제 그 삼성 같은 경우에 미국에 지금 텍사스에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증설을 하겠다라고 계획만 발표했지 어디에다 하겠다는 얘기가 아직 정확하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좀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든 정부에서 뭐 500억 달러 지금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이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쇼티지가 저로의 미국 진출이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다 보니까 네. 아마 좀 더 지금 뭐 텍사스주에서 한 15년에 한 3,200억 정도의 지금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최초에 이제 얘기했었던 거는 20년에 1조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까지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아마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도 손을 내밀고 있고 네네. 중국 쪽에서도 뭘 같이 하자고 하고 있고 네네. 뭐 반도체 업황 사이클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뭐 슈퍼 사이클이고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시기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지금 반도체 얘기한 2, 3년 아까 글로벌 파운드리 그 CEO가 한 2년 정도는 아마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최소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가 부족한데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한 2, 3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2년 동안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 2년 정도까지는 뭐 충분하게 뭐 수익은 계속 좀 늘어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에 대한 좀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인텔이 먼저 뭐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네. 선언을 했고 최근에 TSMC도 파운드리 쪽으로 113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젠걸음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일단 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지만 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2030년까지 뭐 한 100조 넘게 130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고 아마 올해 계획도 한 3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한 24조 정도 이제 올해도 투자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투자 금액이 있었는데 그걸 더 늘릴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지. 그렇다면 삼성전자 투자를 안 하고 뭐 기다리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얘기는 반도체 업황 얘기를 하면서 많이 녹아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순수 반도체 업체 하면은 SK하이닉스를 네,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종목 SK하이닉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 디램 업황도 1분기부터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뭐 지금 SK하이닉스도 1분기 좋고 2분기는 뭐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가장 큰 이제 수혜를 이제 입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가격이 작년 12월 달에 D램이 2.7달러 정도 됐습니다. 보통 8기가를 기준을 많이 하는데 그게 지금 한 4. 그러니까 4월 2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죠. 4.17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발표한 이제 마이크론의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액이 뭐 작년보다 한 30% 정도 늘어난 62억 달러. 그다음에 순이익도 130% 늘는 이제 12억 6천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SK 입장도 같은 그 메모리 반도체를 하니까 뭐 당연히 그만큼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이 얘기를 했던 게 2분기 때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수익 같은 경우도 뭐 한 20%에서 30% 정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지난 주서부터 해서 좀 이제 급등을 그러니까 많이 오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현재 상황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리서치 회사 중에 하나인 이제 트렌드포스라는 이제 반도체 시장 조사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얘기하기에는 아마 2분기에 D램이 지금보다 20%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올라갔던 게 스팟 가격인데 보통 그 고정 가격을 많이 이렇게 대형 업체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 가격 같은 경우는 분기 단위로 보통 그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분기에 높은 가격이 2분기에 이제 본격적인 고정 가격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2분기에서 뭐 스팟 가격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3분기에 더 높은 가격으로 반영이 되니까 그렇게 보면 올 한 해 내내는 뭐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저희가 반도체 대표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투자 매력도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별점 5개 중에 몇 점 주시겠어요? 네, 전 5개 주겠습니다. 5개를 주세요? 네. 혹시 그러면 이 종목이 오늘의 공략주인가요? 뭐 이것도 물론 이제 공략주고요. 네. 이것도 뒤에 또 다른 종목이 또 있나요? 하나 더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5점짜리 종목이 2개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반등해서 거의 전고점까지 다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전고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체 실적이 물론 이제 그 전까지 지금 올랐었던 게 실적 기대감이죠. 실적 기대감인데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분기에 문제는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뭐 지금에 물론 많이 올랐지만 충분하게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가격은 얼마 정도로 보세요? 목표 주가? 가격은 한 16만 원에서 17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증권회사에서 지금 뭐 얘기들 나와 있는 가격대가 보통 17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뭐 한 18만 원 보는 뭐 리포트도 네, 뭐 많이 나오는 거 뭐 19만 원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16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하게 가는 데는 뭐 별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은 좀 어떻게 잡으면은 전략 짤 때 도움이 될까요? 일단 뭐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손절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손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2만 원대가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손절을 하실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원체 이제 그 실적이 계속 바탕이 된다라고 본다라 하면
뭐 손절보다는 그냥 빠질 때도 빠질 때 더 네. 사 모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현재가 괜찮을까요? 네, 뭐 지금 가격 정도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 있긴 한데 네. 뭐 그렇게 뭐 높은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한 14만 원대에서 매수하면 되고 뭐 눌림목 시에는 뭐 추가 매수까지 하면 네.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6만 원, 17만 원 라인 잡아주셨고요. 손절 가격은 뭐 딱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12만 원 잘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중소형준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신고가였잖아요. 네, 그렇죠. 신고가로 많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다 보니까 이제 그 특히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뭐 작년 실적도 비교적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 1,400억에서 전년보다 240% 정도 늘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뭐 올해도 관련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D램이나 특히 낸드 관련돼서 호황이 올해도 이제 지속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관련되는 이제 투자들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D램 쪽보다는 낸드 쪽에 좀 더 투자 금액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 관련돼서 아마 그 매출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입니다. 파운드리 관련돼서도 계속 지금 뭐 투자 지금 뭐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매출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올해 실적은 뭐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파운드리 관련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에 이제 매출이 한 1,000억대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 그보다 한 50%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 한 1,500억 이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뭐 파운드리 관련된 그 이제 투자가 확대될수록 관련된 이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관련돼서는 뭐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들어 뭐 그 이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자회사 이제 그 서머스 관련돼서 지금 뭐 디스플레이 사업을 좀 인수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좀 실패를 한 그런 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뭐 단기적인 뭐 영향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일단 그쪽 분야는 크게 뭐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지금 투자를 하셔도 그러니까 투자를 하셔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나 한국 평택 등의 설비 투자를 전개하면 원익 IPS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고, 네, 그렇죠. 뭐 윗단의 실적이 좋으니까 밑에 단도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네, 없는 네. 거고, 뭐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인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도 또 사상 최고치가 기대가 되는 종목 원익 IPS 저희가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고요. 이 종목에 대한 별점 몇 점 네, 보세요? 이 종목은 별 4개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비해서는 하나가 빠졌는데 네, 그 그렇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뭐 하나 빠진 이유는 최근에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 가능성도 조금 있거든요. 물론 업황이라는 게 뭐 상당히 좋긴 하지만 네. 수급이라는 것도 이제 감안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올랐기 때문에 네, 별을 하나 뺐습니다. 그래서 별 4개로. 네, 그렇게 주가가 해놨습니다. 놓여 있는 위치가 부담스럽기 네. 때문에 별점 하나를 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SK 하이닉스도 별점 5개 만점 주셨고 네. 원익 IPS도 뭐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 때문에 별 하나를 빼셨지만 4점이면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네. 반도체를 지금 사놓자라는 의견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공감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슈퍼 사이클의 이제 인재 진입 시기다라고 네. 보여지면 향후에 보면 올 한 해 뭐 계속 실적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특별히 이제 공장 증설이 뭐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내년까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사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트에 반도체주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네. 같고 뭐 반도체 관련주들 사놓고 또 함부로 팔아서도 안 되는 2021년이 될까요 그러면? 네, 그렇죠. 일단 뭐 반도체 네. 관련주들은 뭐 좋은 종목들은 일단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뭐 그걸 갖고 트레이닝 매매를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네. 뭐 그거보다는 그냥 마음 편하게 놓고 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난해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에 반도체 관련주들 사놓고 지금 진득하게 들고 계신 분들은 네. 많이 수익을 보고 계실 네, 건데 그렇습니다. 예. 네, 함부로 파는 거 아니다라고 또 한 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직 이제 임순재 대표님의 최애 종목은 안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또 뛰어넘는 반도체주 안에서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세 번째 종목은 뭐가 될지 종목
이름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제가 하는 건 네페스입니다. 아, 네페스. 네페스. 네, 반도체 이제 후공정 관련된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플리핑 범핑이나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 관련돼서 이제 엔드 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마무리하는 그런 쪽에 이제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작년에 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비해서 앞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투자비가 좀 과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감가가 좀 이제 크게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손실이 됐고요. 게다가 또 이제 파생 관련된 쪽 특히 이제 그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평가 손실이 좀 그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평가 손실인데 일단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회사 실적이 좀 나빠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이 네페스 같은 경우도 이제 후공정인데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반도체나 그러니까 메모리나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이제 마감 관련 부분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부분 쪽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메모리 쪽의 사업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성장에 대한 이제 큰 수혜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WLP라는 이제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징 관련돼서 이제 기술 자체가 좀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 기술이 좋아지면서 패키지 사이즈는 작아지면서 성능은 좋아지는 이제 그런 모양 그런 이제 제품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돼서 이제 전력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술 난이도가 높은 이제 펜아웃 F5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뭐 그 상당히 이제 그 산업 자체가 수요가 많고 비교적 고수익성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그 아직 이제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된 건 아니고 형성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매출이 뭐 올해도 뭐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돼서 이제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계열사인 이제 네페스 아크라는 게 이제 작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네. 뭐 이쪽도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관련된 기업인데요. 올해도 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된 뭐 그 대주주인 이제 네페스도 네. 관련된 실적이 뭐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뭐 실적이 안 좋았던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해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상당히 네. 큰 모멘텀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페스 제가 차트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이 네. 있더라고요. 뭐 원익 IPS나 유진테크, 뭐 한미반도체 등등에 네, 그렇죠. 비해서는 가격 전략을 저희가 들어보기 전에 네페스는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 주셨을지 확인해 볼게요. 네, 5개 네, 했습니다. 당연히 뭐 네. 5개죠. 네. 오늘의 최애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기술적인 흐름과 함께 이제 가격 전략까지 같이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딴 그 종목에 비해서 못 올랐습니다. 뭐 네. 작년에 이제 1월 말에 이제 한번 크게 올랐다가 그 네. 다음서부터는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이제 조금 쉬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되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도 뭐 지금 한 3만 원대 후반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저점을 올려가는 이제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4만 원 전후에서 뭐 매수를 하시는 건 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목표 주가는 뭐 전 고점 수준이죠. 한 4만 7천 원대까지는 뭐 충분하게 뭐 가격을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연초 전고점이 48,000원대네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4만 7천 원대까지 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손절 가격은 뭐 전 이제 저점이었죠. 이제 3만 5천 원을 이제 하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이 종목도 뭐 빠진다라고 해도 뭐 그 시점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또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의 한 축인 오사트 분야에서 한국 대표주가 또 내패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뭐 매출 성장과 함께 이익 개선, 전체적으로 실적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48,000원 부근인 4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은 뭐 현재 매수에도 충분히 부담 없는 자리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손절 가격은 35,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네, 현재 주가는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48,000원 지나가고 있네요. 네, 오늘 저희가 반도체 이슈로 종목 얘기를 나눠봤는데 3개의 종목들 별점 몇 개 주셨는지 한번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백악관이 삼성을 콜했죠. 우리가 포트내에서 반도체를 사놔야 할까요? 세 개의 종목들 별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투자 매력도 오늘 5개나 주셨습니다. 일단 전고점 넘어가는 주가 흐름 전망해 주셨고요. 원익 IPS는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너무 좋지만 주가가 최근에 신고가를 그릴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별 하나 빼주셨고요. 넷패스 오늘 임순재 대표의 최애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5개로 만점을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7,000원, 손절 가격 3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넷패스 같은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3월 26일에 리포트를 또 내놨고 거기에서는 목표 주가를 46,000원으로 제시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루코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